안녕하세요.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주말에는 뭐 특별한 우리 주식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고 우리 금요일날 그 이제 시장에서 오염수 테마가 굉장히 강했죠. 원래는 오염수가 재료 소멸로 이어질 뻔했는데 우리나라 그 오염수 방류를 했죠. 그걸로 이제 재료 소멸로 이어지나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한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일본 반일 테마, 불매운동 테마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이제 또 효자 종목이랑 이런 거를 공부를 해 봐야겠죠. 일단은 자, 제가 내일 볼 거를 오늘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은요. 2차 전지랑 그리고 당연히 불매운동 테마. 불매운동에는 오염수 방류 테마 다 포함입니다. 일단 지금 키워드가 불매운동, 이게 좀 더 크죠? 중국발로 인해서. 중국. 근데 이제 중국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홍콩에다가 마카오까지 다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기 뭐죠? 엔비디아 관련. 요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볼 거고, 일단 2차 전지는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MSCI 뭐 일정 안 남아서 일정도 얼마 안 남았고 차트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웨이는 어떻다? 웨이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연히 봐야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오늘 꿀 종목, 효자 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불매운동은 일단은 단타 성향 조금 더 단타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는 눌림을 볼 겁니다. 일단 저는 엔비디아 관련주 물려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물려 있는데 글쎄요.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솔직히 반등 이렇게 한번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모르죠. 어떻게 될지.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에서 이틀 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눌림을 월요일, 화요일까지 본다면 반등 이렇게 한번 해주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면 관련주들, 이수페타시스, 뭐 AI 이런 애들도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내일 이렇게 볼 거고요. 선생님, 그럼 저번 주에 강했던 맥신이나 뭐 초전도체 테마는 안 보나요? 이런 이제 신소재 테마 요거랑 양자 있었죠. 양자암호. 얘네들은 눌리면 볼 거예요. 눌리면.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은 만약에 바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가면 보내주면 되고요. 그냥 눌림 자리, 요것도 제가 좋은 자리 다 오늘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요일 영상이 좀 많이 중요하죠. 왜냐? 금요일 것도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9월 효자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월 효자방. 자, 이번에 제가 그 투표를 했거든요. 우리 효자방에서 8월 효자방에서 투표를 했는데 텔레그램이랑 그리고 카톡방, 지금처럼 카톡 아니면 텔레그램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카톡방이 이겼어요. 39대 26 정도 나왔나? 그래서 카톡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텔레그램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지금 생각 중이지만 30명 한정이고요. 카톡방은 다음 9월 50명입니다. 그래서 80명. 이번 달은 지금 8월 효자방은 90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근데 9월에는 텔레그램 30, 카톡방 50 이렇게 할 거고요. 텔레그램 방이 약간 더 단타 성향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더 수익이 높을까요? 그건 몰라요. 왜냐? 단타 성향이 높을수록 그만큼 손실 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직장인들, 주부분들 안전한 매매로 한 달에 10%에서 20%씩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거는 단타 성향이 강하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처럼 이렇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힘들다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많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면서 나는 손실을 어느 정도 봐도 상관없다. 대신 수익도 금방 날 때가 많겠죠. 그러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고요. 나머지 나는 안전하면서 천천히 수익을 내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9월 효자방, 그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요. 유료 권유 아예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료고요. 언제까지 무료냐? 제가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유사 투자 자문 말고,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투자 자문 회사를 나중에 세우게 될 때까지, 그게 뭐 최소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때까지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저도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도움 드리면서 수익 꾸준히 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때 가서 그 유료에 대한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무료고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꼭 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30명, 50명인데 같은 시간에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할 거예요. 같은 시간에 공지를 할 거고, 그거 하나 제가 우려되는 거는 카톡방이랑 텔레그램방 둘 다 들어오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영구 강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거의 이제 비슷할 거예요. 종목은 비슷한데 약간 더 이제 약간 더 단타 성향이 짙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 8월 효자방은요 9월 5일까지 합니다. 이번 달에 휴가철이라 좀 제가 늦게 시작했죠. 9월 5일 장 끝날 때까지 하고요. 그리고 신규 9월 효자방은 5일부터 6일이죠. 6일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9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지는 제가 다음 주 주말쯤에 올리게 되겠죠. 주말쯤에 올려서 일요일부터 아마 화요일, 그러니까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이제 그 여기 커뮤니티 9월 3일 날 공지를 할 거고 5일까지 마감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9월 3일 날 다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8월 효자방에도 그 할 때도 15분 만인가요? 15분 만에 꽉 찼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텔레그램방 30명, 그리고 효자방, 카톡방 50명입니다. 50명이고 저는 제가 매매하는 것들, 제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선취매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민감한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취매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왜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산 거를,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보다 위에서 삽니다. 한 주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왜냐,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려면 눌림을 하니까 당연히 먼저 사요. 근데 큰 금액을 먼저 사진 않아요. 보통 한 주나 비중 적게 해서 먼저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구간 옵니다 하면은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법상 이런 게 선취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작으니까 저는 걸리진 않죠. 그래서 전 이런 구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말하죠. 그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 오면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그래서 진짜 정직하고 편법 뭐 이런 거 없이 진짜 정직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우리나라 그 법규를 다 지키면서 할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린이 분들 꼭 저 효자한테 이런 거 배우셔서, 주식하는 법을 잘 배우셔서 큰 수익을 다 같이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일단 금요일 거 요약 한번 하고 갈게요. 엔비디아가 신고가 갱신 후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해 갭을 메꾸는 모습,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왔고요. 우리 AI나 뭐 AI 반도체 그런 애들이 조정이 많이 나왔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 한번 해주면은 이수도 반등해주겠죠. 그래서 본전이나 이런 데 탈출을 하려고 해요. 물론 제 단타 계좌가 물려있고, 단타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물려있어요. 근데 제 억대 계좌 그런 거는 제가 이 밑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거의 본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타는 제가 상관이 없어요. 뭐 어차피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억대 계좌가 물리면은 그거는 저도 타격이 있겠죠. 근데 억대 계좌는 지금 금요일 거의 종가에 매수를 했고요. 단타 계좌는 지금 조금 물려 있는데, 글쎄요, 월요일 화요일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단타 계좌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있잖아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물려 있어서 저도 걱정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5, 6%면은 많이 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걱정인데, 뭐 내일 조금 반등 나오면은, 만약에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끼가 좋아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번 오르면. 그래서 뭐 내일까지, 내일 흐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 홍콩, 마카오의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소금, 수산물, 화장품, 관광, 불매 운동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금요일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 소멸이 나올 때쯤 중국으로 그 불매 운동이 번지면서 추세가 이어졌다. 그래서 뭐 샘표 식품, 소금 관련주죠. 천일염. 그리고 위니푸드, 음식료 관련주,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푸드나무도
26.32% 상승하더니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그래서 강세 테마는 신규 상장주, 이런 애들도 신규 상장주 테마가 있어요. 지금 그 시큐레터, 스마트 레이더, 뭐 시스템,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강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강했고, 오염수 방금 말씀드린 얘네 강했고, 2차전지 강했습니다. 2차전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조정도 안 받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을 지금 4일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코프로는요,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이런 큰 차트로 봤을 때 상승 추세인데, 에코프로가 박스권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는. 근데 이게 상승 추세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이거 얘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 얘는 항상 이런 데서 박스권을 만들고 기준봉 세우고 큰 상승, 박스권 만들고 큰 상승, 박스권 만들고 큰 상승, 박스권 만들고 큰 상승, 박스권 만들고 큰 상승, 이렇게 되겠죠? 왜냐? 지금 MSCI 이번 주에 이제 있습니다, 리밸런싱. 그래서 아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자, 근데 에코프로보다 제가 눈에 들어오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 주주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에코프로는 추세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은 언제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정확했죠? 제가 이 구간 계속 모으라고 했어요. 31만 5천 원. 결국에 안 깨져. 왜냐? 전 고점이었잖아요. 여기서 저항 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BM 주주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잘 모은다면 에코프로가 횡보를 할 때 BM이 한번 하루 이틀 대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번 주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BM은 아직 역배열이고 이 노란선 21선 밑에 있으니 오히려 저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기를 뚫을 때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금요일날 미장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가 금요일날 3.72%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2차전지 내일 갭이 뜰까요? 아니면은 떨어질까요? 미증시도 좋았습니다. 미증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4%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내일 전체적으로 갭이 뜨겠죠.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21선이 35만 원이었거든요. 금요일 기준.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35만 원 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만약에 36만 원이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35만 원에 어느 정도 이제 걸어 놓겠죠. 뭐 물 타실 분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 36만 원에서 소액 들어가도 돼요. 소액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밀린다? 그럼 35만 원, 34만 원까지 싹 모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에코프로나 BM 같은 경우 비중을 크게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너무 좋고 테슬라도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BM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에코프로를 제치고 대장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M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언제까지 좋아 보인다? 목요일. 이 이후에 MSCI 리밸런싱 이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위로 갈지. 현재 근데 추세는 어때요? 추세는 위를 바라고 있는데, 이제 뭐 목요일날 리밸런싱 일이고 금요일날 지수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좋죠? 패시브 자금이 이제부터 들어온다고요. MSCI 추정 펀드의 패시브 자금. 이번에 에코프로에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했죠? 1조 7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래요. 그러면 자, 수요일, 화수, 목요일 오전까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재료 소멸로 살짝 조정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데를 깨지 않아. 20선을 깨지 않고 21선 위에서 조정이 나와. 그러면 이런 데 횡보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2차전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찍을 거예요. 매일 지금도 찍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추세가 어떻다 매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마 이번 주는 제 생각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이 주가가 수에서 목요일 오전까지 아마 주가가 좀 가장 높게 가지 않을까, 가장 상승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시나리오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매매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제가 목요일날 뭐라고 그랬죠? 얘가 재료가 지금 많이 남았어요. 10월 7일인가 9일인가 그 이제 주주총회에서 얘네가 다시 결정을 하죠.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목요일날 뭐라고 했냐면, 그 전까지 아직 재료가 많이 남아있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추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어도 가지 않을까요? 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딱 전 고점까지 가고 지금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글쎄요, 월요일날 이 45,4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 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쌍봉입니다. 쌍봉의 눌림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쌍봉의 눌림은 항상 깊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DX 금요일날 강했다. 근데 얘 말고도 테라사이언스랑, 얘는 리튬이죠. 신한 리튬. 그거랑 KG ETS 얘도 강했어요. KG ETS는요, 딱 보시면은 어때요? 차트가
완전 역배열에 이런 거 보세요. 역배열에다가 지금은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지만 목요일까지는 어땠어요? 상한가를 간 거 빼고는 역배열이었어요. 근데 저는 얘를 했어요. 선생님 왜 역배열에서 매매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매매 관점은 아니에요. 일단 거래 대금이 아예 없었죠. 이런 구간 보면은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매매를 했을까요? 얘는 제가 얘의 끼를 알아요. 그 예전에 쌍방울 쌍방울이래. 쌍용차 할 때 그 뭐 광림이랑 이런 애들 막 시소 게임 하고 장난 아니었죠. KG랑.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엄청나게 강했다고요. 그래서 그 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매매를 했고, 제가 금요일날 매매한 거는 큐렉소는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큐렉소랑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모으고 있었다고 그랬고, 큐렉소, KG, ETS,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세 종목 했어요. KG, 큐렉소, 이수페타 이렇게 했는데 수익이 난 거는 뭐 큐렉소랑 KG, ETS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아직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처음에 오전에 시세를 얘가 줘서 이거 놓쳤나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하지만 시가에서 다시 잡아서 4% 그리고 거의 10% 한번 먹고요. 10% 먹고 이거는 여러분 한 주예요. 한 주. 이거는 왜 제가 한 주를 잡아놨을까요? 여기서 한 주 왜 잡아놨을까요? 이거는 혹시 얘가 그 금요일날 여기를 뚫고 상한가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살짝 걸어놨던 건데 밀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KG ETS 같은 경우는 끼가 너무 좋아서 만약에 얘가 월요일날 뭐 이런 구간까지 눌림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는 저는 좋아 보여요. 이런 구간. 이거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구간 좋지 않을까요? 여기 1타점 들어가고 여기서 2타점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G ETS. 그래서 얘도 이번에 그 이슈가 비아디랑 같이 공장을 만든다고 하죠. 그 중국 비아디 아시죠? 그 업체랑 국내에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협력해서 만든대요. 그래서 이것도 2차 전지에 제가 꼈어요. 근데 뭐 나머지 애들 에코프로나 뭐 BM이나 금양 이런 애들은 그냥 보합권 살짝 오르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강세 테마였다. 약세 테마, 맥신, 초전도체, 양자암호 이런 애들은 지금도 차트가 높아요. 저는 초전도체에서는 신성 델타테크만 계속 보고 있고 4만원 구간이나 아니면은 21선 구간, 얘는 21선 정도 오면은 한 번 더 해볼 예정입니다. 4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1타점, 2타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제 9월 초 다음 주 정도면은 퀀텀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 기대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밀려준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반등하고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날라가고요. 근데 좋아 보이는 건 4만원 저런 구간. 이게 4만원이 여러분 내일 당장 4만원 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 정도? 21선이 4만원에 닿을 때 21선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이 가야겠죠. 그래서 21선이 4만원 닿으면서 여기 저점 닿으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가 매수 급소이고 타점입니다. 아시겠죠? 신성 델타테크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 다 여러분 상위 1% 진짜 꿀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주린이 분들 주주분들은 어디서 매수하실지 모르잖아요. 이런 게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세우는 게 뭐 내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화요일날 올 수도 있고 수요일날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하셔도 된다고요. 악재 기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휴비스 맥신에서 대장이죠. 얘는 지금 좋은 구간 온 것 같아요. 좋은 구간에 왔는데 일단 여기 금요일날 이 저점을 한번 다시 지켜줬어요. 이 저점을. 그래서 내일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지 하루 정도 더 아니면 여길 깨는지, 깨면은 당연히 여기서 기다릴 거고요. 이 7,000원 부근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한다, 오후장까지 횡보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그러면 8,500원을 보면 되겠죠. 얘가 8,500원을 갑자기 뚫고 날라가. 그럼 8,500원에서 돌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돌파 매매가 뭔가요? 올라갈 때 하는 매매. 근데 이런 것들은 주린이 분들은 위험해요. 그냥 밑에서 기다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해보실 수 있겠죠. 8,500원 뚫어주는지 아니면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지. 내려오면 7,000원, 올라가면 8,500원. 맥신에서 대장 휴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의 대장 우리로 같은 경우도 자, 얘는 갭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단기과열 예고입니다. 화살표 2개죠. 단기과열 예고예요. 그러면 자, 얘가 저는 이제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면 보내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 하지만 얘가 이 전 저점을 깨고 이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땐 2,000원부터 1,800원 요 구간 모으면 되겠죠. 여기 1타점으로 들어가면 이런 구간 여기서 잘 모아서 상한가는 한 번에 깨지 못할 거예요. 이런 데서
반등이 한 번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그 테마의 대장 우리로였습니다. 우리로는 여기서만 본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은 금요일날 약했는데 월요일 내지 화요일날 한 번 더 약하게 저런데 밀려주면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세계 시황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요. 미 국채 수익률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침체 이것도 계속 주시를 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얘네가 뭐 안 좋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위로 오르죠. 근데 지금 주말 중에는 양호해요. 1320원대. 그래서 지금은 양호하다. 하지만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2년물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얘네가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 증시는 금요일 날 어땠냐? 잭슨홀 그쪽에서 미팅을 했을 때 파월 발언 이후 시장은 예상한 듯 상승 전환 후 마감. 원래는 파월 발언이 이번에도 또 매파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있다. 금리 인상 한 번 더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0.75, 0.5% 상승이 아니고 시장은 0.25% 이런 상승을 할 거다라고 미국 미증시는 예상을 해서 그런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밀리다가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기술주 중에는 가장 많이 올랐다. 3.76% 상승. 국내 지수는 어땠냐? 일단 금요일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 목요일 날 미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요. 하지만 이렇게 다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3%, 코스닥은 0.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한 번만 보고 간다면 이건 코스닥인데요. 자, 21선, 이 노란 선에서 계속 지금 이틀 연속 저항을 받는 모습. 하지만 금요일 날 아마 미장이 좋았기 때문에 21선에서 월요일 날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21선에서 이렇게 위로 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기서 MSCI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자, 21선 위에 이제 코스닥 지수 2차전지는 코스닥을 봐야 되죠.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 지수가 이제 21선 위에 있어요. 이럴 때는 적극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적극 매수 타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제가 또 어느 구간 2차전지에서 이런 구간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 그런 구간에서 매수 급소해서 잘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이번 주는 양호할 것으로 보여요. 뭐 미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그런 거 아니면 코스닥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좋아요. 자, 21선 훨씬 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말 중에 반도체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코스피도 결국은 21선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1선은 계속 내려오고 코스피도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결국은 여기 만나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런 선을 다 깼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만드는지 저점을 깨는지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테마 제가 오늘 계속 차트 보면서 설명드렸죠. 찾으지 않기 위해. 그래서 오염수 방류 테마 이제는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기사고요. 한총리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완화 해제 단유가 없을 것. 중세관 일본 원산지 수산물 전면 중단 수입 전면 중단. 요건 목요일. 그리고 요게 금요일 이후에 나온 기사예요. 중국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SNS에서 1제품 불매운동 확산. 그래서 오염수 테마 기사부터 볼까요? 요거예요.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그래서 지금 중국 애들이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수혜일까요? 수혜가 아닐까요? 당연히 수혜죠. 안 그래도 지금 유커들이 주말에 나온 뉴스가 뭐예요? 명동이랑 우리 면세점, 명동에 있는 백화점의 면세점을 휩쓸고 있대요. 중국 관광객들이.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 뭐 카지노도 그렇고요. 관광은 지금 뭐 다 품절이 돼서 표가 없다라고 하죠. 이런 게 엄청 수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우상향 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내일 저 불매운동 테마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마 소금 쪽 아닐까. 그리고 불매운동 테마라고 하면 뭐 모나미 반일 테마죠. 뭐 신성통상 이런 애들 있겠죠. 근데 얘네가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반일 테마라고 해서 일본이랑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건데 아이고 좀 잘렸네. 모나미 이런 애들은 사실 얘네가 뭐 이번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신성통상 얘네도 의류 업체죠. 중국 애들이 뭐 우리나라 의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화장품이나 이런 건 전 진짜 수혜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이라. 하지만 얘네들은 단순 반일 테마기 때문에 금방
좀 불이 꺼지지 않을까 이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수혜는 얘네들일 거다. 그리고 소금, 그 식료품 중에 소금이랑 뭐 있죠? 그 닭고기나 수산물, 수산 이런 육개, 뭐 수산 이런 애들도 그 재료의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시 많이 오를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완전 단타 성향. 그리고 얘네들은 단타보다는 약간 우상향? 좀 느리지만 화장품은 좀 빠르겠죠? 화장품은 여러분 코리아나랑 마녀공장만 보시면 돼요. 마녀공장은 끼가 너무 좋고 대장은 아니죠? 이번에 대장은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 화장품 테마 중에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고 5,000원을 내일 깨고 다시 위로 올라갈 때 그럴 때 해볼 수 있겠죠? 얘는 단타. 근데 이건 단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눌림을 잡는다 그러면 다시 뭐 이런 구간까지 와줬을 때 이런 구간 요 정도 잡으면 되겠는데 4,500원부터 4,200 요 정도 이런 데 눌림 온다 라고 하면 잡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년 5개월 만에 중국에서 이 지금 한국 관광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테마들 실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전보다 안 좋을까요? 중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6년 5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3분기 실적 지금 2분기 발표했죠. 얼마 전에 2분기 실적 시즌이었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세 달 동안 조금 중장기, 전 두세 달이면 중장기라고 생각을 해요. 동안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금 너무 시세를 많이 줬다는 거. 그래서 너무 또 위에서 잡으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런 구간은 단타 구간이에요. 단타 구간. 그리고 지금 유행 테마니까 제가 요 길로 알려드린 거고요. 두세 달 보실 분들은 길게 잡아야 돼요. 두세 달 보실 분들, 편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4,000원부터 3,500원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갭을 저는 나중에 얘네가 조정이 나올 때 분명히 갭 메꾸고 갈 거거든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타는 여기, 그리고 중장기 보실 분들은 여기,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5,000원 돌파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장품 테마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뉴스 있었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단체 관광객 6년 만에 귀한 국내 면세점계 화색 이런 거. 그래서 면세점 테마는 근데 그 우량주가 많죠. 그래서 저는 안 볼 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일본산 수산물 유통 사용 언금, 시장 단속 강화할 것. 지금 그 중국 수산물 하면요, 한참 기업이 그 한성기업이 목요일 날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저렇게 중국 수산물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한성기업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지금 명동에 사람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많아졌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중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중국 정부 한국 단체 관광 허용하면 6허 발길 늘어나라는 기사.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중국 테마, 그 우리나라 관광 테마는 너무 좋아 보인다. 일본 불매 운동에 수혜까지 입어서 내일 아마 갭들이 다들 많이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소금 테마, 샘표식품, 샘표, 신송홀딩스, 대상홀딩스, 인상가. 금요일 날은 샘표 식품이 이제 대장으로 올랐는데 원래 대장은 인상가였죠. 그리고 이거는 음식료 테마, 윙이푸드랑 푸드나무 애들이 이제 음식료 테마 중에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반일 테마, 오나미, 보라티알, 펄러레이, 신상, 통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테마는 코리아나, 마녀공장,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지금 빨리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정지하고 여러분들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초전도체는 이런 기사. 목요일날 새로운 형태의 초전도 발견했다고 해서 반짝였지만 지금 너무 높은 구간에서 시세를 많이 줘서 계속 위아래로 많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제가 아까 구간 알려드렸죠. 여기 그리고 맥신 나인테크가 목요일날 강했습니다. 그래서 휴비스랑 나인테크까지 확인을 이렇게 두 종목을 꼭 보셔야 된다는 점. 하지만 저는 휴비스를 할 거예요. 한다고 하면 2차 전지들 또 차트 한번 보면 에코프로 계속 좋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여기 이 박스권을 뚫을 때 매수를 하면은 돌파 매매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130만원, 140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아쉬워요. 저번 주에 여기 안 닿죠? 효자존 살짝 안 닿고 반등했는데 이런 데서 못 잡으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보내줘야 되고, 뭐 단타 그 손실 각오하고 하실 분들은 여기 127만 9천원, 128만원 뚫어줄 때 그때 매수하셔서 위로 올라가는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손절을 꼭 잡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당연히 더 좋아 보인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HN. 자, 얘도 지금 이 밑에 구간에서 계속 좋아요. 그럼 제가 9만원 계속 우리 물려 계신 분들
9만 원에서 추매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셔야 돼요. 왜냐? 이전부터 물려 있으셨던 분들도 9만 원에서 지금 몇 번이나 기회가 왔어요. 만약에 9만 원 매수했다면 여기서는 거의 본전이었을 거고, 다시 이런데 매수했다면 지금쯤 본전 내지는 수익이실 겁니다. 그래서 9만 원 지금은 늦었다. 이런 구간, 효자 구간 알려드린 데서 매수를 잘 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추세니까 뭐 본전이나 이렇게 왔을 때 뭐 반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겠죠. HN도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제가 효자존 계속 아무 데서나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계속.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여기서 박스권 다시 만드는 모습. 뭐 얘가 내려오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뭐 포스코 홀딩스도 계속 좋아 보여요. 이런 구간 깨지 않는다면 계속 좋아 보이고,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또 되게 강하죠. 포스코 DX 빨로.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이번에 에코프로 따라서, 그리고 포스코 DX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뭐 단기적인 그 저항대는 거의 60만 원 정도가 되겠죠. 60만 원. 58만 원 여기 50, 그래도 60만 원 여기가 되겠죠. 단기적인 저항. DX는 설명드렸고, 얘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뚫어주면 뚫어줄 때 진짜 단타 하실 분들은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서 뭐 진짜 많이 밀리는 4만 원 밑에 구간에서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퓨처 M 또 21선 지금 뚫어서 좋아 보이는 모습.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밑에네요. 아직 얘는 효자존에 있습니다. 효자존에 아직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요. 금양 마지막으로, 금양도 금요일날 효자존에 왔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12만 원부터 제가 10만 원 잡으라고 했죠. 12만 원 여기 12만 원 살짝 위였어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8% 내지 9%가 수익이 났어요. 보시면 8%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좀 늦었죠. 이제는 효자존 다 지나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번에 떨어지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물론 한 번 더 보겠지만 지금은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 우리 주주분들은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본전 오면은 어느 정도 물량 줄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 하이퍼클로바 얘네는 이제 금요일날 실망 매물, 시장 반응이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관련주 네이버 다 떨어졌고요. 엔비디아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공개 하루 만에 폭락, 시장 반응 엇갈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평, 증권사들 후평,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데, 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락한 모습. 그리고 이거 네이버 클로바 X 내놓자, 삼성도 AI 출사표. 자, 삼성 AI 하면 대장은 솔트룩스도 계속 좋아 보여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구간 잘 모으신다면 이제 9월 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7일이었나요? 그때쯤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간 여기 3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잘 모은다면 9월 초에 큰 수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여기 3만 원 저는 만약에 월요일날 내일 이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한다. 지금 엄청나게 뭐 반등도 없이 밀렸죠. 근데 금요일 저가까지 깬다라고 하면은 저는 3만 원까지도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가 아니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구간까지 모아서 월요일날 내일 밤에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밀렸어요. 이번에 역대급 실적 찍고도 많이 밀렸거든요. 엔비디아가 반등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도 반등하면 엄청나게 크게 가죠. 그러면 내일까지, 내일 밀리는 것까지만 싹 모아보고 엔비디아 반등할 때 이수페타시스도 반등하면 이제 본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자, 금요일날 혼자 밀렸습니다. 근데 일봉상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작나요, 여러분? 이렇게 500달러 찍고 이틀 동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금요일날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윗구간 매수 매도 이제 힘싸움이 심했죠.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화요일날 갭이 떠서 어느 정도 반등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엔비디아가 내일 올라야 돼요. 하지만 내일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도 이수페타시스 어느 정도 손실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었죠, 여러분들. 효자방 설명부터 이번 주 내내, 이번 주에 볼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영상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효자방 식구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이번 주에도 다들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고요. 꼭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